한때 도시의 빌딩 숲에서 살던 한국인 박태유는 은퇴 뒤 호련히 이곳을 찾아와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듯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낯선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처럼 자유롭고도 강인한 두 여인이 그의 삶에 파고든다. 거친 말 발굽 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기 전 박태유는 부산에서 대기업에 오래 몸 담아왔다. 겉으로 보면 부유한 삶이었고 회사를 나오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있었다. 첨단 기술과 각종 서류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와 미팅으로 점철된 도시는 어느새 그에게서 삶의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결국 32년 가까운 세월을 회사에 바친 후 은퇴가 결정되자마자 그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서만 꿈꿨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고요한 자연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었다.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그를 말렸다. 아니, 카자흐스탄은 낯설고 불편한 곳이야. 게다가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태유는 이미 결정한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배웠다. 회사에서의 안정적 연금, 편리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익숙한 시선까지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다. 처음 카자흐스탄 초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광활한 풍경에 압도되고 말았다. 끝이 없는 수평선 날카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투박한 매력이 있는 척박한 땅, 그리고 억센 바람은 그가 부산에서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했다. 여기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태우는 그 불편함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윤이 자리를 잡은 곳은 알마티에서 꽤 떨어진 초원지대였다. 가까이에 호수가 있고 드문드문 말들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땅 주인을 만나고 오랜 협상 끝에 작은 땅을 빌려 간소한 유르트 캠프를 꾸렸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옛날 직장 생활처럼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다. 대신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면 기지개를 켜며 푸른 목초지를 바라보고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작은 불을 피워 혼자만의 시간을 누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작고 새삼스러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먼저 언어의 문제. 카자흐어는 발음 자체가 기존에 알던 영어, 중국어와는 전혀 달랐고 어휘나 문법도 생소했다. 하지만 현지인을 가이드하며 간간히 도면에 도움을 주는 통역사 겸 현지 친구 덕에 금세 적응해 나갔다. 태유는 낯선 문화권에 자신을 던져놓고 서툴게라도 다가가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무척 귀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은 초원의 바람이 점점 거세 모래바람이 일고 유르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의 대자연은 봄에 아름다울 때도 많지만 가끔은 무시무시한 성질을 드러냈다. 텐트가 날아갈까 두려워 망치와 줄을 단단히 묶어 대비를 하던 중 인근 유목민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유르트를 고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었고 새끼 양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니 울타리를 만드는 법까지 전수해 주었다. 그때 태유는 간단한 유목민들의 삶 속에 오래된 지혜가 녹아있음을 실감했다. 단순히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몸으로 터득해야만 진짜가 되는 지식이었다. 누구를 만나도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던 태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유목민들은 의외로 따뜻하고 정이 많았다. 물론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는 면모도 있었지만 한번 마음을 터놓고 나면 형제처럼 챙겨주는 면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며 말의 저주로 만든 쿠미스를 맛보고 황량한 밤멜 아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다. 지나가는 현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조그맣게 유르트 체험을 제공하던 태윤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괜찮은 가이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서양인 관광객이나 한국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에게는 초원에 대한 해박한 설명과 함께 한국어 간단한 영어를 섞어 가이드를 해주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의 성품이 매력 포인트였다. 마침내 그는 초원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낯선 외지인에서 믿고 찾을 만한 가이드 겸 이웃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안에서 태윤이 얻은 깨달음은 도시에서 수십 년간 경험한 모든 것과는 또 다른 결이었다. 비록 그는 말을 잘 다루지도 못했고 말타기도 서툴렀으며 몸이 그다지 강인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런 약한 부분이 그를 카자흐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거친 환경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작은 세부까지 챙기는 마음씀이에 감동을 받았다.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 이들은 당신은 카자흐 남자보다 더 자상하다며 웃기도 했다. 바로 그 애틋하고 독특한 평판이 어딘가 남다른 두 여성의 시선을 끌어당길 줄은 태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여태껏 그가 살아온 일상과 전혀 다른 자극이 되어 그의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하려 하고 있었다. 초원 위에서 차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태윤은 유르트 주변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날은 별다른 일정이 없어 한가롭게 지내려는 참이었는데 멀리서 말 한 필이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말 위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전통 카자흐 복장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곧게 편 채 말곶비를 잡고 달려오는데 어딘가 위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녀는 몹시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팔에는 가벼운 상처가 있었다. 땀에 젖은 말을 닦으며 그녀는 간단한 카자흐어로 도움을 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카자흐어가 아직 서툴렀지만 태윤은 대략 무슨 상황인지 짐작하고 그녀를 유르트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바로 아이다였다. 거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전통 유목민 출신답게 그녀의 행동에는 위축됨이 거의 없었고 눈빛에는 강인한 정신력이 느껴졌다. 말을 타고 이동하던 중 낙마로 인해 팔에 찰과상을 입고 무릎 쪽도 멍이 들어 통증이 심했다고 한다. 태윤은 간단한 응급처치만 가능할 뿐이었지만 부드러운 손길과 정성을 다해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소독약을 발라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만히 태윤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상처가 깊진 않지만 고정을 좀 더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서툰 카자흐어와 중간중간 섞어 쓰는 한국어, 그리고 제스처로 의도를 전하자 아이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녀였지만 정성껏 응급처치를 해주는 태윤의 태도에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진 듯했다. 그렇게 유르트에서 하루 묵으며 안정을 취한 뒤 그녀는 다음날 일어나서도 조금 더 쉬고 싶다고 밝혔다. 카자흐 투윕의 소박한 음식 양고기, 스튜와 말린 치즈 등을 먹으며 아이다는 이곳의 공기가 자신의 몸에 잘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마치 본인도 모르게 드러나는 표정 속에는 무언가 슬픈 기억이 섞여 있었다. 태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카자흐 남성들과의 과거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과 갈등을 겪어온 시간,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독립해서 혼자 지내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다. 크고 작은 폭력을 경험한 탓에 그때부터 남성에게 신뢰를 크게 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윤은 마음 한 구석이 저려왔다. 생김새와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아픔은 어디서든 비슷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차분하고 진실되게 대답했다. 나 또한 당신을 강요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힘든 게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난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정한 눈빛 속에서 거짓이나 위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다는 직감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당신처럼 부드럽게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 본다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때부터 아이다는 태윤을 태윤 오빠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카자흐식으로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 맑은 목소리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윤은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차를 몰고 유르트 캠프를 찾은 그녀의 이름은 칼리나였다. 나이는 30세 알마티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잠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다. 치열한 경쟁과 가부장적인 문화에 질려 휴식차 초원에 왔다고 했다. 칼리나는 도시 여성이었음에도 초원 생활에 잘 적응했다. 호기심 많고 지적이면서도 강인한 그녀는 유르트 사이를 돌아다니며 캠프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저녁이 되자 태윤이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때 마침 아이다도 상처가 거의 다무리어 밖으로 나왔다. 술자리가 어색해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두 여성 사이에는 빠른 속도로 친근함이 형성되었다. 박태윤 씨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들었어요. 칼리나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한국에서도 소주 한두 잔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편이죠. 태윤이 웃으며 인정했다. 그러자 칼리나는 양고기를 씹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나는 보드카나 전통술이든 잘 마셔요. 그리고 아이다 언니도 나 못지않죠. 아이다는 빙긋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맞아, 우리는 남자들보다 더 잘 마실지도 몰라. 그리고 곧바로 그 둘은 함께 강한 도수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태유는 그 장면이 놀라우면서도 어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토록 강인한 여성들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몹시 연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 있는 것이 관계를 더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술 기운에 한층 취기가 오른 태우는 내가 정말 초원에 잘 정착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당신들은 왜 카자흐 남성들에게 실망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냈다. 그러자 둘은 번갈아가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무뚝뚝하고 거칠며 때때로 폭력까지 행사하는 카자흐 남성에게 질려버렸다는 점. 반면 태우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마음을 다해 배려한다는 점에서 두 여성 모두 큰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태우는 묘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근본임을 알기에 그는 소중한 걸 지키듯이 그들의 마음을 대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원에 유난히 강한 바람이 불고 황사가 심한 오후였다. 유르트 안에서 아이다와 칼리나는 함께 허브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고 태유는 바깥에서 방문객들의 예약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캠프 주위에서 말 울음소리가 요란해졌다. 순간 태유는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센 바람에 놀란 말, 몇 마리가 보이는 범위에서 벗어나 달아나고 있었다. 이미 다른 말들은 얌전히 머물러 있었지만 3마리가 통제불능 상태로 튀어나간 것이다. 태유는 당혹스러웠다. 예전에 회사에서 수십 명을 이끌며 위기 상황을 해결한 적은 있어도 달아나는 말을 붙잡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그때 아이다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낫지도 않았음에도 재빨리 태윤의 곁으로 왔다. 저 말들을 그대로 두면 멀리 도망쳐서 찾기 힘들어져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태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아이다는 이미 번뜩이는 눈빛으로 말을 골라타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다치면 곤란하니까. 그녀는 말 위에 올라타고 경쾌한 종작으로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맹렬한 속도로 달아나던 말들의 뒤를 쫓았다. 바로 옆에서 칼리나도 또 다른 말을 이끌고 뛰어나왔다.
우리도 갈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되죠. 그 순간 태유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를 뚫고 달려가는 두 여성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인한 그들의 체력 눈앞에 위기에 거침없이 달려드는 결단력. 이제 막 낯선 말 울음소리에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한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남겨진 태유는 유르트 안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유르트의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비하면서도 내내 바깥 상황이 신경 쓰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이다와 칼리나가 달아났던 말들을 붙잡고 무사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대단한 장면이었다. 말들이 처음보다 훨씬 순해진 상태로 돌아오고 두 여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태윤이 그들을 반기려 달려가자 그들은 말에서 내리면서 바로 태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친 데는 없나요? 태윤이 다급하게 물었다. 칼리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말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다 언니가 없었으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다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아직 내 팔이 완전치 않아 무리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태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온몸으로 채워줄 만큼 강인했고 동시에 함께하면 더없이 든든한 동료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축하 겸 고마움의 표시로 닭고기와 감자 각종 야채를 넣은 푸짐한 탕을 끓였다. 물론 카자흐 음식에 익숙한 둘에게는 낯선 요리였지만 그들의 거친 하루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셋은 따뜻한 유르트 안에서 서로의 하루를 돌아봤다. 아이다는 몸에 배인 가벼운 카자흐 술부터 들이켰지만 곧 태윤이 그 술 한 모금에 얼굴이 빨개지자 작은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말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술이 약한 남자라니. 그러나 그 눈빛에는 미묘한 애정 어린 기색이 섞여 있었다. 칼리나 역시 카자흐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안 취하거든요라며 곁에서 챙겨주듯 물을 건네줬다. 태유는 민망했지만 그 순간에도 두 여성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열려있음을 느꼈다. 이들은 거친 풍경을 헤치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섬세한 마음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태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만족감으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부터 이들의 관계는 한층 끈끈해졌다. 이제 손님이 없어 한가한 날이면 세 사람은 함께 말타기를 즐기기도 했다. 물론 태윤은 여전히 능숙하게 말을 다루지 못했지만 아이다와 칼리나가 양옆에서 붙잡아주며 천천히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게 했다. 말이 삐딱하게 움직일 때마다 태윤은 중심을 잃고 흔들렸지만 두 여성은 놀라울 정도의 균형 감각으로 그를 지탱해 주었다. 어떤 날은 두 여성이 서로 앞뒤로 마주본 차에 이쪽으로 기울어요. 다리 힘을 좀 더 줘봐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태윤은 쑥스러우면서도 앞뒤로 자신을 붙잡아주는 그들의 손길에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몸이 힘들고 땀에 흥건해져도 함께 말 위를 달리는 시간은 달콤한 추억으로 남았다. 초원의 광활한 바람소리에 묻혀서 셋은 서로에게 작고 다정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심해, 당신이 떨어지면 다칠 테니까. 혹은 힘들면 말해. 우리 둘이 언제든 도와줄게. 그 언어들은 달랐지만 마음만은 진실로 이어져 있었다. 조금씩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이 과정이야말로 태윤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기쁨이었다. 어느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캠프에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유르트의 외벽을 커다랗게 가로질렀다. 모닥불 주변에는 야외용 러그를 깔고 동그랗게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박태유는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차마 어떻게 꺼낼지 몰랐다. 가만히 불꽃을 바라보던 칼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윤 씨, 우리와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이라니요. 전 오히려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둘이나 되는 멋진 여성들과 이렇게 지내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자 아이다가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두 명이나 동시에 좋아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태유는 잠깐 말을 잃었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그 두 여성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무언가로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자라온 그의 상식 속에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상황이 낯설고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 복잡한 감정을 눈치챘는지 칼리나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도 예전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끼리 동의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이상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말없이 아이다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강인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천은 뜨거웠다. 우리 둘 다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경쟁하듯 싸우기보다는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태윤은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동시에 머릿속에 수많은 고민이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 혹은 자신이 과연 두 여성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이 카자흐 초원의 드넓은 어둠 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진심만큼은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깊은 의지처럼 보였다. 저는 한 명도 소중하고 또 한 명도 소중해요. 태유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다만 제가 혹시나 두 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걱정돼요. 전 카자흐스탄의 문화도 아직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니고 칼리나가 부드럽게 웃었다. 나 역시 완벽한 카자흐 문화인은 아니에요. 도시에서 대학을 나왔고 서양 문화도 접했죠.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가족 형태를 만들고 싶은가 그 마음이잖아요. 아이다도 조용히 손을 뻗어 모닥불 위로 맞닿았다. 나도 거친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그런데 태윤 오빠를 만나면서 다시금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묘한 전율이 지나갔다. 모닥불이 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가운데 태윤은 두 여성과 조용히 포옹을 나누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과 환희가 뒤섞인 순간이었다. 이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은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역시 신중하면서도 애틋해졌다. 아이다와 칼리나는 가끔씩 장난스레 태윤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곧잘 우리가 함께 지키자는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다. 이따금 태윤은 자신의 주량을 잊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다. 그럴 때면 아이다와 칼리나가 번갈아 가벼운 몸짓으로 그를 부축해 유르트 안으로 데려가 재웠다. 태윤은 다음 날이면 그 사실을 알고 몹시 민망해했지만 두 여성은 오히려 그런 모습마저 사랑스럽다며 웃어주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캠프 바깥쪽 작은 언덕으로 올랐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지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아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카자흐 전통 결혼식은 소박하고도 아름다워요. 물론 지금 시대엔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여기 깊은 초원에서는 다들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미 주변 유목민들도 우리가 함께 지낸다는 걸 예쁘게 보고 있어요.
칼리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에 계신 태윤 씨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윤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더 없이 넓고 투명한 하늘, 그리고 펼쳐진 초원. 어쩌면 이곳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 여성의 손을 맞잡고 대답했다. 내가 혹시 한국에서 받은 편견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 순간조차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정해졌다면 나도 용기를 내볼게요. 결혼을 결심한 후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카자 의식 전통, 예식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다는 유목민 집안 출신답게 카자 전통 결혼식에 필요한 절차와 의복 음식을 직접 챙겼다. 긴 상아색 대를 입고 머리에는 전통 장식을 얹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칼리나 역시 카자흐 전통 홀레복 위의 도시적인 감각을 약간 더해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멋을 냈다. 태유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결혼식을 치러본 적이 없었기에 모든 과정이 생소했다. 하지만 두 여성의 꼼꼼한 준비에 신뢰를 보냈고 자신도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꺼내 초원 결혼식에 어울리도록 조정했다. 전통과 전통이 만나 묘한 융화합을 이룬 셈이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오자 인근 유목민들과 현지인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들은 카자르 전통 악기를 들고 와 축하의 연주를 해주었고 또 어떤 이들은 각자 만든 음식과 전통주를 가져왔다. 태유는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아이다와 칼리나가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요. 여긴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뿐이니까. 태유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드넓은 초원에 진동하는 말굽 소리와 축하의 함성 사이로 세 사람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예식 장소로 나섰다. 카자흐식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서약 전통주를 나누는 의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은 독특하게도 신부가 2명이었고 신랑은 1명이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움보다 호기심과 축복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각각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차례가 되었을 때 진지하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먼저 아이다가 말했다. 나는 박태윤을 만나 인생에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줄 알았던 신뢰를 되찾았어요. 폭력과 거친 대우를 받았던 과거는 이제 잊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듯 나도 당신을 평생 지키고 돌볼 거예요. 칼리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어받았다. 나 역시 당신을 통해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카자흐 남성들에게 받았던 실망과 상처가 컸지만 이제는 이 초원의 한 그루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평온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유는 깊은 숨을 내쉬고 두 여성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왔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들을 만나게 됐고 사랑하게 됐죠. 이제 어떤 편견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고 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며 함께 오래 행복합시다. 그 서약들이 오가는 가운데 주변인들은 축하의 박수와 노랫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예식 후반에는 전통춤이 이어졌다. 모두가 둥글게 둘러서서 손을 치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겼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는 더욱 달아올랐다. 카자흐 전통주는 초원의 강렬한 향과 도수로 사람들의 정신을 살짝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태윤 역시 몇 잔을 마시고 나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때마다 두 여성 중 한 명이 살짝 부축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본격적으로 유루트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이다는 초원에서의 생활 능력이 뛰어났기에 말 관리와 대외적인 일 그리고 유목민들과의 교류를 담당했다. 칼리나는 도시에서 쌓은 지식과 감각을 살려 손님을 맞이하고 캠프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정리나 확장을 위한 마케팅을 담당했다. 그리고 태유는 통합적인 조율자 역할을 맡았다. 아침이면 세 사람은 함께 모여 하루 일정을 의논했다. 혹시라도 욕심이나 갈등이 생길 법도 했지만 두 여성은 서로 간의 경계심보다 동료애가 컸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태윤과 함께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편안하게 맞이할까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어떤 날은 예고 없이 먼지를 달려와 여러분의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